한 권의 그림책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그림책 한 권이 마음을 성장시키고 의식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삶을 변화할 수 있을까요? 마음성장학교에서는 그림책 읽는 어른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림책 한 권을 읽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성장과 또 의식의 성장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여정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읽길래 그런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시죠? 오늘 그래서 제가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읽기의 방법, 그 비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림책이 치료적 도구로 사용된 데에는 아주 긴 역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림책은 책이라고 하는 그 매체의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예술적인 부분이 더 많이 보충이 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사람들은 도서관의 현판에다가 영혼을 치유하는 곳이라고 써놨다고 해요. 그 말은 책이라고 하는 매체가 그것을 읽는 그 시간과 또 읽은 후에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영혼을 치유하는 곳, 그곳에 한 권 한 권 꽂혀 있던 그 책, 그림책도 역시 책이기에 그림책 한 권을 읽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영혼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읽을 때는 특별한 어떤 기법이나 기술이 별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다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책을 읽는 우리들 자신이 좀 깨어있는 의식과 또 말랑말랑 부드러운 감성, 오감을 열고 그림책을 읽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그림책 독서법의 준비 상황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음을 열고 그리고 말랑말랑한 감성으로만 읽어서 뭐가 되겠어요 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치료에서는 또 그림책 치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그림책을 읽는지 제가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책이라는 매체뿐만 아니라 책이라는 매체 속에 특별히 이야기가 담긴 소설이라든지 또는 뭐 누군가의 에세이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림책 이 안에는 작가가 창조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권의 책에는 작가의 무의식과 그리고 그 책을 창작하는 동안에 창조한 그 주인공의 무의식 그리고 그것을 읽는 그 순간 이 독자의 무의식 세 개의 무의식들이 뒤엉키면서 어떤 새로운 해석들을 만들어내요. 그 해석은 그 각자의 그 사람이 독자가 처한 상황이나 그 독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신념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또 투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해석되는 거겠죠. 그래서 누가 그 책을 읽느냐, 삶의 어떤 시기에 그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고 그런 다양한 해석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는 어떤 치료적인 또 삶을 변화시키는 통찰이나 뭐 경험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림책이 어떻게 성인이 된 우리들의 무의식을 자극하고 그리고 무의식 안에 꽁꽁 얼려두었던 그 내면 아이들을 다시 살아 숨쉬게 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림책들의 주인공이 대부분 어린아이들이라는 점이에요. 어린 시절에 돌보지 못했던 나, 마땅히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었던 나, 안전한 공간이 필요했지만 안전하게 살지 못했던 나, 따뜻한 사랑, 보살핌, 인정과 칭찬의 말에 늘 허기졌던 그 시절의 나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그림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물론 제가 지금 뭔가 좋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또 꽃비가 내리던 그런 봄날 같았던 어린 시절 역시도 그림책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과거에 있었던 나를 보면서 또 현실을 살아갈 힘이 생기기도 하고 현실의 나는 꿋꿋하게 굳건하게 온몸에 힘주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을 주고 살아가는 걸까라고 과거의 어떤 시절을 그림책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 원인이 되는 시절이겠죠.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아서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내던 열심히 최선을 다하던 나는 결국 바람 한 점 들어가기 어려운 꿋꿋하게 자기를 지키면서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전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이 먹어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한 권의 그림책이 보여주는 어떤 모습들은 나의 지난 시간들을 직면하게 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이제는 좀 다르게 살고 싶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게 안내하기도 합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의식을 의식과 전의식 그리고 무의식으로 나눴어요.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 대부분의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사회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의식과 전의식의 일부분만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보여주면서 살아가죠.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20대와 30대를 지나며 사회생활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지워버리고 얼려버려서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의 에너지가 떨어지고 더 이상 얼려놓는데 쓸 에너지가 없을 때, 기운이 없을 때,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이 쌓였을 때 그 무의식에 있는 뚜껑이 스르르 열리면서 가장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 제일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힘이 되는 가족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 무의식에 있는 얼려두었던 감정들이 삐질삐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럴 때 이제 코칭이나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 안에 괴물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분노 조절이 안 돼요.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들은 누구에게나 있고 우리들 모두에게 있는 어떤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무의식에 있는 부분들을 마음을 공부하고 또 의식을 성장시키는 여정에서 하나하나 부드럽고 다정하게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폭력적인 동기, 부도덕한 충동, 두려움, 수치심, 또 비합리적인 소망들, 이룰 수 없는 성적 욕망들, 이기적인 욕구들,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나도 그렇구나. 저 사람도 그렇구나. 지금 그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지금 나오는 것이구나. 그 안에 있었던 그 작은 폭력적인 동기가 지금 발동하고 있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또 뭐 연쇄살인범이나 또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어떤 사람들을 볼 때도 그가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의 삶의 역사와 그 행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빙산의 아랫부분을 탐구해가는 여정에서 그림책이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더 부드럽고 안전하게 그렇게 알아갈 수 있도록, 그곳을 탐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는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는 힘이 약했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보면 두려움이 많았었고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신념과 소망들이 가득한 그런 아이였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 누군가의 물건을 보면 탐이 나고 나를 괴롭히는 친구를 보면 한 대 때려주고 싶고 욕하고 싶은 그런 나도 있을 거니까요. 이성적으로 통제하고 지금은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착하고 고상한 척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그 안에는 정말로 팔딱팔딱 살아 숨쉬는 창조적인 아이가 내 안에 있을 거니까요. 한 권 한 권 그림책을 읽다 보면 그 그림책이 내 안에 그 창조성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렇게 그림책을 읽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의 성장과 의식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3단계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의식과 전의식 그리고 무의식 단계에 이르는 나를 만날 수 있는 여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그림책 치료의 원리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동일식, 그리고 카타르시스, 통찰, 이 3단계입니다. 동일시는 나와 그림책 속의 주인공이 둘이 아니다, 하나다. 내가 그고 그가 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주인공하고 나하고 닮은 점이 뭐지? 이 주인공 참 나 닮았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못난 모습, 또 예쁜 모습,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주인공을 통해서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직면을 하다 보면은 그의 감정이 나의 감정의 전이가 되겠죠. 그렇게 내 안의 욕구를 발견하고 또 내 안의 불안과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인 갈등들, 이런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의식화가 돼요. 아까 그 얼려두었던 빙산의 아랫부분에 있는 그 다양한 감정들, 내가 차마 마주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의식화되는 거예요. 밖으로 툭 나와서 보여지는 거죠. 아, 그랬구나.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말이었구나. 내가 정말 때려주고 싶었구나. 욕해주고 싶었구나. 때로는 죽이고 싶었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알아지고 깨달아지면서 내가 그렇게 고상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알아차림과 동시에 내 삶에 꼭 필요한 통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다르게 살아보고 싶구나. 다르게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그걸 알아차림과 동시에 정말 삶이 어느 부분이 매듭이 탁 풀리면서 아마 여러분 안에 공기가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각 잡고 힘주고 경직된 채 살아가던 나의 삶에 공기, 바람이 술술 들어오기 시작하죠. 조그만 틈만 있어도 바람이 들어오는 거 아시죠? 이제 겨울이 되었는데 정말 요만한 틈만 있어도 바람이 얼마나 쌩쌩 들어옵니까? 여러분이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그 지난 날의 그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여지껏 꼭 쥐고서 이렇게 경직된 모습으로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노움과 동시에 알아차림과 동시에 여러분은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 이제는 누군가 돌보아 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어른이라는 거를 알게 될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네, 벌써 이 과정 안에서 마음이 성장했고 의식이 성장하고 그리고 삶이 바뀌게 되죠. 마음 성장과 의식 성장과 또 삶이 바뀌는 그런 그림책 읽기는 바로 페르소나 수준에서 나의 역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의식과 전의식 수준에서의 나를 보는 것을 넘어서 나의 무의식 그리고 나의 잠재의식이 말하는 것들을 귀 기울이면서 읽는 책 읽기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항상 페르소나 수준의 교사인 나, 엄마인 나, 사회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나, 괜찮은 나의 수준에서 사람들과 호호하하 웃으면서 읽은 그림책은 물론 우리 삶에 활력을 주고 또 행복한 삶을 만드는 어떤 요소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내 삶을 정말 바꾸고 싶고 변혁하고 싶고 개혁하고 싶고 이제는 정말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가면 너머의 그림자 그리고 그 너머에 나의 깊이에 숨어있는 그 투명한 신념들 그리고 신념 너머에 온전하게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자아, 자기, 그 셀프와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정으로 그림책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그림책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 기억하시고 내게 다가온 그 그림책을 오감을 열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그리고 겨울 여러분 안에서 좋은 그림책들이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좋은 어른으로 그렇게 안내하시길 바래요. 나를 찾는 긴 여행을 통해서 저를 알아왔기에 나눠드릴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이런 거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부지런히 전하고 또 나누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